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키쌤입니다. 2025년 7월 5일 시행한 우정 9급 계리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총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카톡을 많이 받고 개인 연락도 좀 받았는데 하나같이 이 과락이 하나 뜰 것 같다는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우편은 제가 볼 때는 과락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다른 과목에서 지금 과락 나온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편도 여러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게 문제가 제가 볼 때는 2019년 그때 무당 문제 있었죠? 그때 무당 문제 2019년 이후로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봤더니 시험 잘 보신 분은 뭐 85점, 90점 맞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0점만 나와도 합격하는데 우편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컷이 낮은 데는 75까지도 제가 볼 때는 70점 정도 나오더라도 다른 과목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우편으로 결정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우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편을 90점 맞았다. 엄청 잘하신 거예요. 엄청 잘하신 겁니다. 90점 맞았으면 100점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100점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90점 나왔다 그러면 엄청 잘하신 거. 80점 정도만 나와도 충분하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신에 다른 과목이 받쳐줘야 돼요. 다른 과목 받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어려웠기 때문에 2019년 같은 경우는 평균 50점도 붙었던 그런 시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못 봤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과락이 아니면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락이 아니면 기다리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락이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그렇죠? 우본에서 문제를 그렇게 내가지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무당식으로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정말. 그래서 내가 우편 일반도 문제를 이렇게 좀 봤어요. 이것도 문제가 개쓰레기다 그러면 찢어버리려고 했거든. 제가 옛날에 한번 찢은 적이 있어요. 문제를 개쓰레기로 돼서. 근데 문제는 쓰레기는 아니더라고요. 우편 일반은. 어렵긴 한데 문제가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가 나쁘진 않아요. 어려운데 나쁘진 않아요. 완전 개쓰레기 문제는 아닙니다. 우편은. 근데 너무 통합형하고 응용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기존 작년에 너무 쉽게 내가지고 항의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행도 요새 이렇게 안 내거든요. 일행도 이렇게 요새 안 내는데 너무 조금 어렵게 냈다. 그러면 총편 한 편 보고 가도록 하죠. 여러분 과락 아니면 좀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과락이더라도 여러분이 체크를 잘못했으면 과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쉬세요. 쉬어야 돼. 여러분 많이 충분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쉬는 게 필요합니다. 엄청 높게 출제됐습니다.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2019년 이후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대로 낸 것보다는 약간 응용해서 이렇게 좀 낸 게 있고 큰 문제가 통합 문제. EMS면 EMS에 낸 게 아니고 각지에 섞여 있는 EMS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냈더라고요. K패킷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틀이 안 잡히신 분은 요거 문제를 못 풀죠. 제가 볼 땐 초시생으로 합격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번에 초시생으로 합격했으면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 합격자 한번 봐야 할 텐데 초시생이 붙었다 해도 고득점 붙진 않고 커밀에서 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붙었겠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계리직은 제가 볼 때는 1년에서 그냥 초시생이 붙기는 이제 어려운 시험이 된 것 같아요. 초시생 아마 젤시 정도는 해야지 붙을 수 있는 시험으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아마 난이도는 최상일 겁니다. 최상이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집에서 꼼꼼히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보일 리가 없어. 그리고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온 거예요. 저도 풀었는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이 과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제가 볼 때는 우편, 예금, 보험 풀다가 시간이 없었을 거야. 커미를 마지막에 풀었던 사람이라면 시간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데, 그렇지. 천천히 풀 수 있다고. 근데 이거 풀면 나머지 과목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문제가 아주 이상한 것보다는 난이도 높아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그래서 다른 과목까지 피해를 줬다. 욕을 먹을 것이다. 틀림없이. 우본은 이번에 아마 욕을 먹을 것이다. 그렇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글을 쓸까 저도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그쵸? 우본에다 써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딴 데다 써야 돼. 딴 데 더 위에다 써야 돼. 더 위에다 써가지고 우본을 조져야지. 이거 진짜 아니 작년은 난이도가 높고 올해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고 아니 난이도 조정을 못할 바에 왜 너네들이 내려고 그래? 아예 맡겨. 조절을 못하면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다. 국내 우편 10문제. 다시 국내 우편이 많이 늘었어요. 올해 물류가 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랬죠. 뒤쪽 추가된 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물류 3문제 거기 나오지도 않았어. 이번에 추가된 그 파트. 그 다음 국제 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우편을 돼 있는 사람이 올해 붙었을 것이다. 합격했을 것이다. 그렇죠? 고득점이 나왔을 것이다. 국내 우편이 돼 있어야 한다. 안 돼 있으면 아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우편도 국내 국제가 어려웠어요. 국내하고 국제 둘 다 어려웠어요. 물류는 그나마 좀 쉬웠는데 국내 국제가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특히 1번 문제가 쓰레기야. 1번 문제가 쓰레기니 1번부터 멘붕 와버리는 거죠. 1번 문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1번 문제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그 시험 망하는 거거든. 근데 이번 1번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버렸어. 1번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멘붕 오고 시험이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날.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짜증나. 찢어버리고 싶은데 문제가 그 정도 찢어버릴 문제는 아니라 찢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짜증나. 이게 시간 없게 만들었어. 높은 게 아니고 시간을 없게 만들었어. 그리고 응시자가 많아서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할 수도 있지만 그쵸. 그리고 응용 문제와 빡센 문제 많아서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소비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험생들 항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예상이에요. 저도 항해할 겁니다. 저도 항해할까 오늘부터 집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본을 조지려면 어디에다 항의를 해야 하나. 옛날 한국사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인사처에 조지가지고 하니까 한국사 사라졌거든요. 요건 어딜 조져야 해요, 이거는. 이거는 사라지진 않겠죠. 과목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문제의 유형이.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돼? 일반 행정지도 엄청 어렵게 나오다가 지금 난이도를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거든요. 이거 좀 항의를 좀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어디에다 항의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 귀에 들어갈까? 타운홀 미팅에 제가 가봐야 하나. 그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문제를 진짜 나는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누가 쉽게 내래? 좀 적당히. 그러면 어떤 과목이 어려우면 다른 과목 좀 쉽게 내던가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해야지. 전체 다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높은 성적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성적으로도 합격한 수험생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있을 겁니다. 과락 아니었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에 과락으로 아마 엄청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과락이 아니다 그럼 기다려보세요. 다음 출제 방식이 응용과 통합형으로 변경되었어.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옛날식으로 작년식으로 그렇게 단답형 쉽게 낼지 한번 이렇게 내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공부는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응용하고 통합 문제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좀 이제 갖고 있지 않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출제 유형 한번 보죠. 총론 안 나왔고요. 작년 총론 나왔는데 이번에 우편 엽성 규격 요건 항상 나오죠. 그리고 부가 서비스 배달 증명 특별 성도 나왔고 그 밖에 우편 서비스 여기는 항상 나오죠. 작년 같은 경우 여기 5문제 나왔잖아요. 올해도 여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꼼꼼히 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더 도전하시겠다는 이 5단원은 진짜 파버려야 돼. 파버려야 돼. 글자 하나하나 다 파버려야 돼. 5단원 여기를. 요금. 감액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다니까. 감액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감액을 그게 할 필요 없고 욕을 봐야 한다니까. 그 밖에 우편 서비스 5장 여기를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을 봐야 한다니까. 감액 그냥 암기팁으로 이번에도 감액 암기팁 그냥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다. 5장. 그 밖에 우편 서비스 여기가 작년에도 메인이고 올해도 여기가 메인이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여기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밖에 청구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0문제가 나왔습니다. 10문제. 오케이. 그리고 물류가 작년에 좀 나왔는데 올해는 물류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리고 물류 사이에 준등기가 나왔어. 뭐야? 문제 배열 왜 그딴 식으로 해? 아, 문제 배열도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문제는 나쁘지 않은데 그럼 다른 과목 쉽게 내던가. 그쵸? 요거를 EMS 운송과 배달, 수집 처리, 그다음 고층 건물 내 우편물 배달 요런 게 냈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 공부했다면 무난하게 풀 수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물류는 그렇게는 어렵진 않았어요. 물류는. 근데 국내하고 국제가 조금 어려웠다. 의외로. 물류가 어렵게 나올 줄 알고 물류만 팠던 분들 아마 이번에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안 낼 거면 거기 그렇게 추가는 왜 안 하냐고. 응? 수험생들 힘들게 안 낼 건데 왜 거기를 올해 진짜 또 욕나오려고 아니야 안 낼 거잖아. 안 낼 건데 왜 뒷부분 물류 쪽을 그렇게 많이 추가해가지고 왜 수험생들 괴롭히냐고. 우문 아저씨들 좋아? 사람들 괴롭히니까 좋아요? 아유 진짜 벌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출제 사람들 벌 받을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의 눈물이 지금 모여 당신들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에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내지도 않을 거면서. 진짜. 여기까지 옵니다. 그다음 국제우편. 총설 2문제. 국제우편도 은근히 어려웠습니다. UPU 연도나 쓰레기. 아유 진짜. 연도로 연도로 만약에 문제 맞췄습니다. 찢어버리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다음 한중 해상 특송 한일 안 나오고 한중이 나왔어요. 이건 충분히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K패키도 어려웠죠. K패가 어려웠어요. EMS도 어려웠고 회순 우편권 요금 체제 그리고 이거 처음 나왔죠. EMS 프리미엄 아니 위탁인데 왜 아무튼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돼? 쓰레기 문제도 있고 좋은 문제도 있고 조금 섞이긴 했는데 난이도가 높다. 이거를 대충 본 사람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열심히 봤던 분도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답이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엄청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우편 풀다가 다른 과목에 피해를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꼭 들어요. 그리고 물류 추가해놓고 안 낸 거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진짜 당신들 벌 받을 거야. 오케이. 그럼 이번 시험 특징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거 응용 문제, 통합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나왔어요. 국내 우편 비중 다시 늘어났어. 물류는 그렇게 추가해놓고 물류 문제 3문제밖에 안 냈어. 그래서 항상 생각하지만 국내 우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국내 우편이 기본이다. 국내 우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시험 난이도가 높았다고 너무 어렵게 또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안다고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저도 이제 모의고사 좀 작업 좀 해보려고요. 문제를 내년에 아주 다양하게. 제가 문제 어렵게 낸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어렵게 이제 뒷판에가 안 냈거든. 근데 이번에 욕이고 뭐고, 그쵸? 진짜 어렵게,
문제를 한번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말 미친 듯 난이도, 그런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난이도 할 때 조금 좀 위안이 되죠. 아, 내가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여러분 욕먹은 거에 너무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올해 이제 새로 하면 이제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다양한 문제를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항상 다양한 문제 풀면서. 그리고 정리, 암기 정리하셔야 돼요. 그 암기는 기본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게 문제죠. 그것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볼 때는 우편일반의 가장 큰 건 뭐냐?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시간과의 싸움. 이거 20분 안에 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이거 20분 안에 풀었다? 그럼 실력자 20분 안에 풀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거 시간 걸리죠. 딴 거 걸리죠. 딴 거 걸리죠. 그러면 이제 커밀 영어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풀 시간. 시간이 뭐? 시간. 그래서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못 봤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분도 다 못 봤습니다. 다른 분도 잘 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 텐데 여러분 1번부터 문제가 어려워요. 1번부터. 그래서 이번 시험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특히 실전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통합 문제가 많고 또 함정을 너무 많이 봤어. 꼼꼼히 봤어도 통합형에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못 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못 봤으니까 너무 이제 여러분 기분 상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이런 시험일수록 여러분 운빨이 또 좌우할 수 있어요. 운빨이. 이거 운빨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렇게 잘 본 건 아닌데 과락이 없네 해서 어떻게 해서 붙은 경우도 있어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할 텐데 제가 여기에다가 페이지 숫자도 제가 다 이제 알려줄 테니까 페이지 제가 적어준 거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할 때 찾아서 여러분 찾는데 힘드니까 제가 페이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렇게 한 문제에 페이지 하나에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왜냐하면 막 통합해가지고 페이지가 막 섞였어. 그래서 나중에 혼자 여러분 복습할 때도 이거 힘들겠더라고.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쵸? 실제 시험장에서 얼마나 나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 미치겠어. 실제 시험장에서 그 어두컴컴한 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시험장에 딱 앉아가지고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장 보면 이게 주위가 다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상황에서 이런 1번 같은 쓰레기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자, 이거 국내 우편에 있는 12페이지입니다. 볼게요. 이거 진짜 많이 틀렸어. 안 봐도 뻔해. 이거 진짜 많이 틀렸어. 거의 4번 많이 찍었을 거예요. 아니면 1번, 4번 중에 엄청 고민했다든지. 그쵸? 볼게요. 가로 125인 경우 규격 외로 취급한다. 가로 90마리 104니까 90에서 그쵸? 세로죠. 세로 가로 30씩 더하라고 했잖아. 그럼 120이네. 이거는 170일 거고. 그쵸? 그러면 120에 보세요. 120인데 5mm니까 125니까 규격 외잖아. 맞는 거네. 정답 아니네. 이런 순간 끝나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mm를 허용해 주잖아요. 그럼 125가 들어가니까 이거 규격 내로 들어가지.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돼?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 3번은 헷갈릴 게 없어. 발광, 형광, 인강물질 사용할 수 없죠. 당연히 기계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50mm까지 규격 외에는 사제 없어서 450원. 맞죠? 이것도 제가 암기 팁이 다 있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 4번이다. 제가 암기 팁도 있는데 볼게요. 가로 크기가 155야. 들어갔네. 155에 들어갔어.
140에 170이니까. 중량이 2야. 2호 요구르트. 2g에서 5g. 들어갔네? 그럼 규격 내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 다만이 있잖아. 다만. 새로 만든 110인분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 나오잖아. 135. 153이지. 153. 153ml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4호라고. 4g에서 5g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2g이니까 안 되지. 규격 외로 취급하죠. 맞는 거죠. 그 교재 12페이지 옆에 다만이란 글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5mm를 체크 못했던 분이라면 요거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꼭 12페이지 국내 우편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4번 찍은 사람 엄청 많아요. 2g이 아니고 155기 때문에 4, 5g이 나와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엽서 좀 큰 거는 조금 더 무겁게, 그렇죠? 해준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1번부터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번부터. 그래서 원래 1번이 중요하거든. 1번에 산뜻하게 이게 시작을 해야지 문제가 쫙쫙쫙 풀리거든요. 1번이 산뜻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워요. 그 다음 2번 보죠. 등기통상. 교재에 등기통상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재 따로, 등기통상이라는 챕터가 있는 게 아니고 각지에 있는 등기통상 우편물을 모아둔 거예요. 이게 통합형 문제죠. 통합형 문제. 통합형 문제라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번보다는 그래도 쉽습니다. 1번보다는 쉬워요. 왜? 답이 뻔하거든. 답이 뻔해. 볼게요. 중등기 우편물은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된 이후잖아. 이전에는 무료, 이후에는 어떻게?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을 적용한다. 맞죠? 반환 청구 수수료할 때. 맞아요. 그 다음 이거 기출됐었잖아요. 민원 우편물을 신청하는 발송인이 회송할 때는 취급 요금 50g, 규격 우편 요금 플러스 등기 취급 수수료, 그 다음 이길 특급 수수료 선납한. 이거 기출됐던 거야. 기출 문제 풀어봤던 분이라면 당연히 알 거예요. 맞고. 3번.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물이 취급 수수료를 수취인 한 명 초과마다 내용 매수와 관계없이 왜 반값이야? 재증명할 때 반값이지. 이거 내가 동영에도 냈고 여러 번 했었는데. 그쵸? 최초 판매 가격이죠. 왜 반값이야? 반값은 재증명할 때잖아. 그 답이 바로 나온다니까? 바로.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1번은 틀려도 2번은 맞춰야 돼. 2번은 맞춰야 돼. 2번은 맞춰야 돼. 2번 틀리면 안 돼요.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발송에 반송된 착불 배달 일반형 계약 등기 우편물은 발송의 착불 수수료 제외한, 그쵸? 착불 수수료 제외하고 우편 요금과 반송, 그쵸? 맞춤형은 반송 수수료 징수 안 하지만 우편 요금만 하지만 이거는 맞춤형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편 요금하고 반송 수수료를 징수한다. 맞죠? 맞습니다. 이것도 동영 같은 데서 우리가 여러 번 풀었던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다음 몇 번? 답은 3번. 문제는 이거는 2번은 통합형인데 그나마 쉬워요. 1번보다 제가 볼 때는 2번이 훨씬 쉽습니다. 봐봐요. 재수는 반액으로 한 번만 하자. 재수는 재증명 취급 수수료는 반액이다. 재증명 수수료니까 반액이라고. 재증명이 반액이라고. 이게 반액이 아니고 재증명이. 제 감기 팁도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여기는 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국내 우편입니다. 그 다음 2번은 43페이지에 있는 내용. 봐봐, 막 섞였어. 그리고 여기는 39페이지, 3번은. 그리고 여기는 4번은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페이지 한 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섞였다니까. 통합형 문제. 하지만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 2번 정도는 풀었을 것이다. 1번은 조금 어렵지만 2번은 그래도 풀 수가 있다. 오케이. 3번 가도록 하죠. 3번. 배달 증명입니다. 배달 증명 서비스. 옳은 것이네요.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 증명 신청은 배달 완료일 다음 날. 인터넷이야. 인터넷 우체국의 발송 배달 증명이니까 이거는 D 플러스 2죠. 내가 이거 다음 날 아니라고 이거 특이하다고 이거 암기하라고 했었죠.
선택등기 우편물은 무인 우편함에 배달될 경우에는 선택등기야. 근데 무인 우편함에 배달된 경우 발송 후 배달 증명 청구 가능합니다. 무인 우편물을 할 때도 우편함에 할 때도 가능해요. 맞아요. 답은 2번이네. 3번. 배달 증명 우편물은 수취인이 부재인 경우 지정된 대리 수령. 여러분 대리 수령인한테 대리 수령인한테 안 되는 거 있죠. 등기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특송 안 되죠. 배달 증명 안 되고 보험 등기 아니고 맞춤형 안 돼. 요거 가로 안에 해가지고 있었잖아. 그쵸? 대리 수령한테 배달할 수 없는 거. 특송, 배달 증명, 그 다음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쵸? 근데 가능하다? 안 돼. 그 다음 발송 시,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건 완전 장난쳤네. 발송 시 배달 증명 청구하면 배달 증명서 송달 요금 5g. 아니, 배달 증명 시인데 왜 등기,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이겠죠. 틀리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그나마 조금 풀 수는 있어. 근데 이것도 통합형이에요. 페이지 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통합형이다. 이거 1번은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국내우편. 요거는 27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리고 요거 3번은 요거 33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리고 4번은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수 기본서 우리 기본서 있죠? 국내우편에 있는 페이지 수 적고 나중에 복습할 때 요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적어두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도 여러분 찾는 것보다 이게 편하니까. 제가 다 찾아왔으니까 적고 여기에 내용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거. 봐봐요. 완전히 페이지 다르잖아.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걸 어떻게 통합해가 통합형을 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틀이 안 잡히신 분이면 요거는 이제 못 푸는 거지. 그래도 2, 3번이 1번보다는 쉽다. 1번은 쓰레기다. 내가 볼 때는. 네, 더 쓰레기 문제가 뒤쪽에 있죠. 특송! 제가 특송 나온다고 했죠.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다르게 좀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오, 이렇게 나왔어. 특송. 그쵸. 유치송다, 조우송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이것도 약간 섞어서 이렇게 내긴 했습니다. 등기 취급하는 통상 우편물에 하나야 등기, 그쵸. 특별은 당연히 등기돼야죠. 취급할 수 있고요. 우편 송달 통신 일반 통상, 그쵸. 기준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항상 무게 이거 합체죠. 합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답 4번 나오지. 그쵸. 발송인이 우편 배달하기 전에 주소 변경 청구 안 되는 거 우리 했었잖아요. 특송 안 된다 했죠? 특송 안 되고 내용 증명 안 되고, 그쵸? 선거 우편 안 되고, 그리고 뭐 외야 그거 안 되고, 그쵸?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내 거 암기팁 있잖아. 특별 내외 선언은 냉장 냉동이 안 돼. 냉장 냉동 이것도 어떻게 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주소 변경 청구할 때 특송 안 된다고. 그렇죠? 내용 증명 안 된다고. 외야 안 된다고. 그렇죠? 선거 안 된다고. 요거 암기팁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봐도 주소 변경 청구 안 되는 게 있지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특송에 관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섞여 있는 특송 짠 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이것도 통합형이죠. 통합형. 특이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맞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로 해서 4번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여러분. 소거법으로 해가지고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페이지 수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이지 수. 이거는 1번 한번 볼게요. 1번은 44페이지. 국내우편입니다. 이거 45페이지. 이것도 45페이지. 그리고 여기는 95페이지. 그러니까 뒤쪽에 들어가요. 95페이지. 뒤쪽에. 한쪽에 특송에 있는 내용이 있고 이거는 완전 딴 쪽에 있는 내용을 해버렸죠.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어렵지. 그쵸? 그래도 1번이 제일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특송 요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죠. 5번. 요거는 뭐, 풀었겠죠, 여러분?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우체국 쇼핑 상품 설명서는 소포 우편물 동봉할 수 없다. 이것도 우체국 쇼핑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소포 우편물 거기에서 어떻게 돼? 나 진짜. 서신은 안 되잖아요. 서신은 안 되지만 상품 설명서 같은 건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소포 있는 내용을 여기 갖고 온 거지. 진짜. 동봉할 수 있죠. 서신이 안 되는 거지. 2번 찍은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합니까? 위탁해 주는데. 말도 안 되고. 꽃 배달 신청은 배달 하루 전에, 그쵸? 하루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풀었을 거예요. 5번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관련돼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죠? 출하시기, 제철식품 아닙니까? 출하시기. 치읓, 출하시기. 그쵸? 이거 제철식품이죠. 제철식품. 이것도 아닌데. 이건 5일장이나 이런 거 나와야지. 그쵸? 아니면 전통시장 이런 단어가 나와야죠. 안 돼요. 출하시기. 요거 내가, 문제 여러 번 냈던 기억이 납니다. 출하시기 나오면. 다음 몇 번? 답은 3번. 제거 암기팁 있잖아요. 정배가 취소하자 다른 것이 왔다. 우체국 쇼핑할 때 정시 배달 안 했어. 그럼 환불. 배달 하루 전에 취소, 환불. 하자, 환불. 다른 상품, 환불. 그쵸? 배달 하루 전, 정배 배달. 그쵸? 하루 전 취소. 그러면 어떻게? 전액 환불. 정배가 취소하자 다른 것이 왔다. 이 암기팁만 하나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5번은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돼. 5번까지 틀리면 맞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1, 2, 3, 4, 5번 중에서 5번이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5번이? 아닌가? 5번이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번 어려웠고 2, 3, 4, 5까지 맞아주면 되고 이제 6번이 이제 어렵지. 6번이 전자우편. 근데 전자우편이 어렵긴 한데 이거 나올 거 예상했었죠. 모든 선생님이 여러분 전자우편 문제 많이 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전자우편 많이 봤을 거고, 그쵸? 동봉서비스 많이 봤을 거고, 동봉서비스 충분히 이거 풀 수 있다. 어렵긴 한데 풀 수는 있다. 왜? 동봉서비스로 접수된 동봉물은 위탁 제작센터로 발송하되 무료 등기 소포. 이거 30kg 아니죠? 이거 내가 냈던 것 같은데 이거 20kg까지 20kg야. 20kg. 그쵸? 30kg 아닙니다. 30kg 안 돼, 여러분. EBS 프리미엄도 아니고, 소포물 길것도 아니고, 이거 20kg 안 돼. 동봉 서비스는 왜 B5가 나와? A4지, A4. 아, 진짜. 아까 페이지 안 했지? 이거 페이지 안 했다. 5번 페이지 하고 6번 다시 할게요. 페이지 1번에는 요거는 이제 저기 소포 쪽에 있는 거고 2번이 48페이지 3번도 48페이지 그리고 4번은 47페이지. 그나마 요건 한 페이지 안에 거의 나왔던 문제네요. 그쵸? 그 다음 3번이 이거 좀 어렵죠. 이거는 암기해야 하네 이거. 그쵸? 봉함식 대용의 내용물 없이 동봉물만 3장 발송하는 경우 해당 흑백 이용 수료는 900원이 아니고 1,300원. 흑백삼. 그쵸? 흑백삼. 제가 암기팁 있어요. 흑백삼. 오케이 있고. 그 다음 4번 보세요. 접착식 전자우편 봉투물 없이 제작 발송하되 흑백 비포 규격 양면일 경우는 전자우편 수수료 80원 적용한다. 이거 내 거 암기팁 있어. 암기팁. 주교통 683 기억나요? 주교통 683 주교통 683 기억나지 않는군요, 여러분. 접착식 할 때 주차, 교통, 통지서 할 때요. 접착식 할 때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 단면은 60원, 양면은 80원, 펌지는 30원. 그래서 683. 그쵸? 양면이잖아요, 양면. 양면 80원. 저거 암기팁으로. 주교통 683 주교통 683 이렇게 하면 80원이 나와요. 이런 거는 이제 암기팁으로 조져버려야지.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그런데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그쵸?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암기팁을 여러분이 좀 똑바로 암기하고 있고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봤다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자우편 나올 거를 예상을 했었죠. 왠지 나올 것 같았잖아, 솔직히.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암기해야 돼. 확실히.
확실히 한 곁에. 주교통 683. 요거 기억하시면 답은 4번이다. 그럼 페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51페이지. 이거는 49페이지. 그렇죠? 요 나머지 다 49페이지.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장을 한 거예요. 앞장을 이렇게 했는데 6번까지 했는데 6번에서 이제 이미 이 앞장 첫째 장에서 여러분이 절망을 하는 거죠. 1번 어렵지. 2, 3, 4, 5 통합형이지. 그리고 6번은 그 어렵다는 전자우편이지. 그러니까 이 국내우편 6번까지 풀다가 이제 멘붕에 오는 거야. 멘붕 오는 거야. 짜증나. 간신히 이걸 이겨냈는데 이제 뒤쪽 가니까 다른 과목도 어렵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짜증납니다. 너무 짜증나서 저 오늘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밥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짜증나가지고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시험 볼 때 긴장해가지고 밥을 못 먹었고 시험 보고 나서 문제집 보고 나서 짜증나서 밥 못 먹고 너무 짜증난 거야 이게. 근데 난 이렇게 짜증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제 울었을까. 나 어떡해. 나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울면 또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게. 진짜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렇죠. 오죽하면 제가 그냥 너무 한숨 쉬니까 제 짝꿍이 무슨 일이 있냐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냈다.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제 짝꿍조차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다음 장 넘기죠. 다음 페이지. 이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요금 훈합 계약. 이제 요금 쪽이네. 요금 쪽입니다. 담보금. 요거는 여러분이 예상했던 부분, 우리 열심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이 7번은 좀 풀었을 것 같아요. 7번은 좀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통합 문제도 아니고 그 페이지, 몇 페이지야 이게? 64페이지. 그쵸? 64야? 64페이지. 요거는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거는 응용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풀 수 있었다. 볼게요. 최초 훈합 계약일부터 요금 차납 없이 2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전액 4년이죠. 이건 뭐 동영에 나왔고 다양하게 나왔죠. 이건 맞춰야 돼. 그 다음 계약 우체국장 우편요금 차납을 이유로 면제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면제 혜택을 3년간 금지할 수 있다. 2년이죠. 답 나와버렸잖아. 50% 면제 대상 담보금 제공 면제받은 2년 이내 요금 납부를 2회 체납하는 경우 면제 취소. 오케이. 소포 계약자는 담보금 제공 면제받은 후 요금은 최근 1년 이내 3회 체납한 경우 담보금 면제가 취소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리얼. 요거는 여러분 충분히 맞췄을 것 같아요. 암기팁은 2to 2분의 3집은 취소. 3집 취소. 그렇죠. 2to 2분의 1 3집 취소. 제가 암기팁도 있고 요거는 여러분이 담보금 할 때 우리 문제도 많이 냈고 해가지고 이거는 통합 문제도 아니고 그 페이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풀 수 있어요. 7번은 풀 수 있습니다. 7번 같은 거 못 풀면요 여러분 7번 문제 못 풀면 통합형 문제는 접근을 못 합니다. 접근을 못 해요. 알겠죠? 그 다음 8번 감액. 하나 나왔어. 감액.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감액하고 물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짜증나. 한 문제 나왔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보통 감액 그래 2문제 나오는데 감액 한 문제 나왔어. 얼마나 미쳐버려. 그러니까 내가 감액할 때 그냥 암기팁으로 조지고 딴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암기팁만 조지면 된다니까요. 이거 암기팁 볼게요 여러분. 감액 요건을 충족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기본 감액률이 가장 낮은 것입니다. 1회에 3만 통, 1만 통, 5만 통, 10만 통이잖아요. 암기팁. 10, 1, 2, 3, 2분의 1. 그쵸? 동일일 때는 1, 2, 3. 이거 2분의 1은 뭐니까 타 지역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회 3만 통. 그러니까 3만 통이면 여기 이쪽이네. 1에서 5만까지니까. 그렇죠? 발송할 때는 어떻게 된다? 상품 광고 우편물이에요. 동일 지역. 동일 지역이다? 그러면 이건 1%네. 1%. 이게 가장 낫네. 그 다음 다량 우편물입니다. 이거 당연히 똑같아요. 당연 우편물도 1050. 1050인데 15만 통이야. 10만. 1, 2, 3. 3. 3%인데 볼게요.
타 지역이네? 타 지역이면 2분의 1 해야 하니까 이건 1.5%네. 그쵸? 타 지역 절반이잖아요. 1.5%. 그 다음 1회 5,000통 이상 발송하는 후나 주간신문 등록. 주간신문 정기간행물 6주에서 투국공 3, 4일 던진다. 투국공 6주에서 투국공 3, 4일 던진 자에서 보니까 주간이야 여러분. 그럼 이건 59%네. 투국공. 일주월이 빠졌다. 일주월. 주간이잖아, 주간. 그쵸? 투국공 3, 4일, 투국공 3, 4일 던졌다. 이거네. 59%. 그쵸? 그 다음, 1회 100통 발송하는 별납, 서저급 편물 암기팁, 물기사 감액해줘. 물기사 40%. 그럼 가장 낮은 거니까 답은 1번면 되잖아. 암기팁으로 조져버려, 이런 거는. 감액은 그냥 암기팁으로 조져야 한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감액은. 이것도 통합이긴 한데,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는 이제, 내가 그랬잖아. 감액과 물륜이요. 그쵸. 그러니까, 국내 우편은 5장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5장이. 5장은 그러니까 파 먹어버려야 돼. 파 먹어버려야 돼.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거 페이지 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페이지 수 보시면, 이게 80페이지. 79페이지. 71페이지. 78페이지. 근데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8번도. 그러니까 7번을 못 풀면 8번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렵잖아. 어려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전체적인 게 없으면 이거 못 풀어. 너무 어려워. 그냥 9번 보죠. 9번. 만약에 동영에 이렇게 냈으면 아마 그 봉투 모고서 이렇게 냈으면 여러분 욕을 아마 한 바가지 했을 겁니다. 실제 이렇게 어렵게 냈어요. 내년에는 진짜 문제 어렵게 내야겠어. 문제 어렵게. 근데 제가 공무원 강사만 지금 15년, 16년 되지 않습니까? 제 몸에서 반응한 거는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것 같잖아. 욕을 먹었기 때문에. 항상 한번 미친 듯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것보단 좀 쉽게 나오더라고. 올해 아마 내가 포기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포기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선 마음을 다스리고 포기하지 마. 공부한 게 아깝잖아. 포기하지 말고, 정 힘들면 직장을 잡더라도 여러분, 시험 공고 나오면, 짜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렵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공무원 문제가 이게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붙을 수 있어요. 제가 15년 있었잖아요. 강사 20년. 요거 15년인데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포기 안 하면 다 붙었어요. 다 됐어. 안 된 사람 없어요. 그 다음,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면. 이런 게 어렵죠, 모두 고르면. 조력자인 경우 일반 도무비, 교통비, 도움앱 소유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우편간세 고의나 과실. 고의가실일 때는 여러분 손실이 아니고 손해배상이지. 왜 손실이야? 니은 땡. 니은 다 없애. 하나밖에 없어. 짜증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거 기억 맞잖아.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우체국장이 손실보상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왜 손실보상은 우체국장이 줘? 지방우정청장이 주지? 틀리네. 지방우정 아니, 답 나왔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발랄한 1년이잖아, 여러분. 내 거 암기티. 발랄한 1년청. 발랄한 1년청은 손실이야, 손해야? 손해지. 발랄한 1년청은 손해지. 손실이 아니고. 그쵸? 제가 암기 팁으로 해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답은 몇 번? 1번. 손해배상, 발랄한 1년청. 손해배상이 발랄한 1년청. 손실보상. 지방국장이 1년 내 청구. 지방국장. 누구? 지방국장 청구자. 그리고 손실은 여러분, 이거
발송한 날이 아니고, 그쵸? 발송한 날로 하면 안 되죠, 이거에. 사실이 있었던 날로 해야지. 사실이 있었던 날로 해야지. 근데 그걸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 발랄한 1년청. 그쵸? 지방국장 1년 내 청구. 지방국장. 발랄한 1년청.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당연히 이건 손해니까 안 돼. 그럼 답은 1번밖에 더 나와요. 9번도 풀 수 있겠죠? 9번도 풀 수 있습니다. 9번도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다. 발랄한 1년청. 그쵸? 지방국장 1년 내 청구. 요거 단어만 알아도, 이 암기팀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다. How? 좋습니다. How 좋아요. 9번. 그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가 볼 때는 8번 정도가 어렵네. 8번 정도가 어려워요. 8번 정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제가 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이건 92페이지.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건 86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통합 문제라 보긴 좀 그래. 그거 그 단원에 있는 거거든요. 단원에 있는 거라. 그쵸? 요것도 요쪽 92페이지 요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풀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국내 우편 하고 이제 물류로 들어가야 하는데, 물류에서 12번이 국제 우편이 또 하나 있어. 국내 우편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뭐 배열도 이상하게 넣어가지고 다음에 배열이 섞여버리면 큰일 나는데. 올해는 하나만 섞였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 사람들 정말. 그 다음 10번 문제도 이것도 통합형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EMS인데 뭐야? 운송과 배달이야. 운송과 배달이야. 그 EMS 찾아봤자 뭐 운송 배달로 문제 풀어요. 운송 배달로. 그렇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 수취인 주소가 무인우체국 되어 있다면 무인우체국 배달하면 배달할 수 있다. 무인우체국에서 배달 안 되는 게 있죠. 특송 같은 거 안 되잖아요. 그다음 국제우편도 무인우체국에서 배달할 수 없습니다. 국제우편은 어떻게 돼? 국제우편을 무인우체국에 배달할 수 없어. 국제특급도 국제우편물이니까 안 되지. 땅. 그렇죠? 안 돼. 그 다음 도서지역 등 배달이 곤란한 지역이 아닌 경우 국내 등기소포 우편물 배달에 따라 뭐한다? 처리한다. 여러분 배달이 곤란한 경우는 여러분 등기우편물의 국내 특급이야. EMS는 국제특급이잖아. 그럼 이거 국내 특급에 준하여 처리해야 돼. 국내 특급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 다음 바코드에서 서비스 종류 표시하죠. EMS 프리미엄하고 이거 숫자 여러분 EMS하고 EMS 프리미엄 같이 하겠습니까? 다르게 해야지. 8번 9번 이거 8번 9번까지 암기할 게 없지만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띵. 모르면 넘어가. 3번 모르면 넘어가면 돼. 3번은 그쵸? 3번은 모르면 넘어가면 돼. 집착하지 말고. 발송할 우편 물량이 많아 1편의 운송편으로 일시 발송할 수 없을 경우 최우선 발송하고 운송의 최우선은 EMS. 그쵸? 1순위, 2순위 이제 등기 같은 거. EMS잖아. 발송, 운송. 우선순위 우리가 했었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다음 몇 번? 답은 4번. 그나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풀 수 있어. 우선순위 해가지고 우리 했었어.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3번이 좀 어렵긴 한데 모르면 어떻게 돼? 넘어가면 되지. 그리고 EMS하고 프리미엄 같은 숫자 할 리가 없죠. 이거 위탁인데 같이 할 리가 없지. 근데 국제특급 왜 등기소포로 배달을 해? 특급이니까 특급으로 해야겠지. 그 무인우체국은 당연히 어떻게 국제우편물이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 4번 나오죠. 10번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감액 문제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래도 좀 풀 수 있어요. 페이지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38페이지 2번에 30페이지 이거 봐봐요. 통합 문제 섞였어. 그쵸? 이거는 왜 안 보여? 16페이지. 노안이 와가지고 큰일 남습니다. 그리고 4번 요거 페이지, 이거 14페이지네. 14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10번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10번은 그나마 풀 수 있는 문제로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우편물 수집 처리 바르게 수행한 사례. 사례가 나왔어.
근데 사례인데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볼게요. 우편창구 직원이 국전, 우체국 앞에 있는 우체통을 투함한 우편물을 수거하고 시스템에 물량 중, 당연하죠? 여러분 이거 수업할 때 했었어. 앞에 있는 거는 그 어떤 직원이 갖고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선편인데 왜 국제우편물류센터로 가니? 부산으로 가야지. 이건 항공이잖아. 부산국제우체국 가야죠. 부산으로 가야지. 띵. 붙어있는 우표 액면가 해당 우편요금보다 부족했어. 발견됐어. 그럼 다시 받아야 하잖아. 근데 우표면에 찍으면 안 되잖아요. 부전지에다 날짜 도장을 찍어야지. 우표면이 아니고 부전지에다가 날짜 도장을 찍어야죠. 우표면에다 찍으면 안 되지. 우표에다 찍으면 안 되죠. 다음 표면에 등기라고 표시된 우편물이 발견되었지만 등기 취급 수수료에 미달돼. 그럼 일반, 그렇죠. 너 돈 안 내? 너 제대로 안 내? 그럼 일반 우편물 당연하죠. 답은 기억하고 리을.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How? 좋아요. 11번도 여러분이 무난하게 풀 수 있었겠네요. 페이지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2페이지. 그 다음 요거는 24페이지. 안 보여. 요것도 24페이지. 요거는 25페이지로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이 모두 해당되는 우편 서비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물류 쪽 나오다가 국내 우편 나왔어요. 배열이 아니 10번은 어찌 왜 이렇게 냈을까? 그 원래 물류가 나와야 할 텐데 물류 3문제밖에 안 나왔거든. 의문입니다. 물류를 차라리 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문제는 나쁘지 않은데 의문이야. 볼게요. 우편물 접수해서 배달 전 단계까지 등기우편 취급한다. 등기우편 취급된 단계까지만 손해배상한다. 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 완료한다. 등기번호 첫째 자리 5로 시작한다. 이거 보니까 뭡니까? 준호에 있었고 13일에 금요일이 있었고 이거 뭡니까? 준등기네. 그렇죠? 배달 전까지만 어떻게 돼? 등기 취급하는 겁니다. 준등기입니다. 준등기. 그러면 준등기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볼게요. 우편 수취함에 투함하여 옳지 않은 겁니다. 완료함으로 그 결과를 PDA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래도 등기 취급인데 준등기인데 등기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PDA로 등록해야 하고 또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알림 서비스. 알림 서비스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PDA로 등록을 해야지 알림 서비스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등록해야지. 고객이 희망하거나 긴급한 경우라도 접수 시 이길 특급 부과할 수 없다. 이길 특급 부과할 수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길 특급 급해. 그럼 이길 특급 보내야지. 왜 준등기로 보내? 말도 안 되지. 그쵸? 이런 말은 아예 교재에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급해? 급한데 왜 준등기야? 급하면 이길 특급으로 해야지. 그쵸? 그래서 이거 부과할 수 없다. 맞네요. 반송할 경우는 일반 통상 우편 취급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반송할 때는 그렇죠. 준등기는 갈 때까지만 등기고 그 다음 배달 완료한 다음은 이제 어떻게 돼? 등기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 통상 우편 요금 취급하며 그 다음 반송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맞네요. 접수부터 배달증을 생성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 그 한도는 5만 원 준호예요. 그쵸? 맞네요. 그러니까 다음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나쁘지 않는데 배열에서 조금 이상하다. 배열에서.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앞에 1번부터 6번까지 하고 7번에서 12번까지 할 때는 이쪽 페이지가 조금 더 그나마 쉽습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7번 맞아야 하고 9번 맞아야 하고 그 다음 10번, 11, 12번 중에서 2개 정도 더 맞을 수 있죠?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는 8번 정도 빼고는 그래도 그쵸? 맞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정도 빼고는. 그 다음 13페이지 이제 페이지 2개 남았습니다. 이제 국제우편으로 갑니다. 국제우편도 상당히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국제우편 하기 전에 그쵸? 요거 물류 쪽 하나 더 있네. 물류 보도록 하죠. 물류가 그쵸? 세 문제니까
10번, 11번, 13번까지네. 볼게요. 요것도 우리 고층 건물 할 때 이거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몇 층 이상? 이게 법령 같은데 이거 법령 안 봐도 돼. 왜? 어차피 그 페이지 나와. 아, 아까 페이지 안 적었다. 페이지 안 적었다. Sorry. 페이지를 12번 페이지 안 적었죠. 12번 페이지 적어드릴게요. 요거 57페이지. 국내 우편입니다. 국내. 57페이지. 그 다음 2번에도 이거 다 57페이지네. 57페이지. 국내 우편. 국내 우편에 있는 거고요. 11번은 페이지 제가 적어줬나? 11번. 아, 여기 11번이 물류 쪽입니다. 물류 쪽. 물류에 있는 22페이지야, 여러분. 물류에 있는 22페이지. 물류 쪽에 있는 2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10번도 적었죠? 다. 오케이. 이것도 물류. 이것도 물류에 있는 겁니다. 물류에 있는 거. 이것도 물류. 그러니까 10번, 11번, 그리고 13번은 물류에 있는 페이지예요. 물류에 있는 페이지. 오케이. 9번 같은 거는 이제 이건 어디? 이건 국내 우편에 있는 페이지. 국내 우편에 있는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12번은 중등기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우편에 있는 페이지로 보시면 돼요. 국내에 있는 페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13번. 요거 법령이긴 한데 여러분 13번 요거 법령 굳이 안 봐도 문제 풀 수 있어. 왜? 이게 우리 교재 35페이지에 요 내용이 나와요. 35페이지에. 그래서 이건 물류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요거 보고 또 법령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본서만 제대로 봐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지금 법령 볼 시간이 없다니까. 왜? 지금 통합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머릿속에 잡고 응용 문제를 풀어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3층 이상이잖아. 3층 이상. 그쵸? 그리고 어떻게 3층 이하 위치할 때는 3개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쵸? 그리고 고층 건물 우편함 설치 대상 우편물로서 1층 출입구에 있어야죠. 1층 출입구에. 그러면 3, 1이니까 더해봐요. 12 되죠. 답은 3번.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암기 팁이 없습니다. 근데 3층 해가지고 여러분 나오니까 3층이고 3층 이하 위치할 때 3개로 분리해야겠죠. 그리고 출입구 1층에 있겠죠. 그래서 합치면 3번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몇 페이지에 있다? 35페이지를 참고해라. 35페이지. 어디 쪽? 물류 쪽 35페이지. 물류 쪽 35페이지를 참고해라. 그래서 물류 문제가 몇 문제 나왔다? 3문제 나왔다. 3문제 나왔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부터가 국제우편이에요. 14번부터가 뭐? 국제우편. K패켓 나올 것 같았어. 근데 어렵게 이거 통합 문제로 나왔어. 진짜. 그 문제를 어떻게 내지? 이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것도요. 볼게요. K패켓 서비스로 옳은 것입니다. 내용물이 고가일 경우 보험 취급. 부가 취급 안 되잖아. 보험 취급 안 되지. 그 다음. 생산지를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여러분, K패켓 바가지 이거 안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사전 통관제도에 나와요. 사전 통관제도 하는 대상으로 K패켓이 들어가요. 그러게 해서 필수로 할 게, 이거 내 거 암기, H각의 무생품이 있어. H각의, 무생품. H각의 무생품. 제가 암기 팁이 있습니다. 여기 생산지가 나와, 생산지가. 생산지가 필수야. K패켓이 들어가. 사전 통관제고. 이거 통합 문제죠. 필수로 입력 맞아요. 그 다음, 실중량 3kg, 부피중량 4kg일 경우 부피중량 요금을 접수한다. K패켓도 부피중량이 되거든. 항공이니까. 근데 K패켓은 무게가 2kg라고 K2. 제가 암기 팁 있잖아요. K2. 2kg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헷갈렸을 것 같아. 실제 이 기억났을 리, 사전 통관제고 해가지고 이거 기억났을까? 4번은 확실히 아니죠, 여러분. 4번은
총추정만 되잖아. 행방조성 안 되잖아. 미국행은.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 동영에도 냈고 제가 문제 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풀었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 캐페케가지고 사전 통관 정보 제공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했다?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어설프게 또 부피 중량에 꽂혀가지고 3번 찍은 분도 있어요. 4번, 1번, 4번 찍은 사람 없어.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아니야. 설마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래서 헷갈렸으면 2번 부피 중량에 꽂혔다?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됐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답이 없네. 2번 찍었으면 오케이인데 이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버렸으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요. 페이지 안 했다. 페이지 보도록 하죠. 페이지를 보면 캐패켓 요거 보면 1번 보험치급 요거는 왜 이제 이거는 25페이지. 이거 국제입니다. 여기서 국제예요. 그 다음 2번은 67에서 68페이지 나와요. 사전 통관 정보 제공 나오고. 그 다음 요거는 부피 중량이죠. 부피 중량 이거 102페이지 나오긴 하는데 부피 중량 따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26페이지 이것도 26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통합형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요렇게 계속 낸다고 하면 누가 계리직을 공부하니? 여러분.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일반 행정직을 하지. 일반 행정직, 우정직 하는 게 훨 나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고 있어. 아니 우정직은 우편은 시험 안 보고 그들은 아니 그리고 이번에 영어 미친 거 아니야? 일행직도 영어 요새 엄청 쉽게 나오는데 지원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나? 아니 일행직 영어 여러분 올해 일행직 영어 보세요. 훨씬 쉬워. 계리직 영어 미친 거야. 이렇게 내면 안 되지. 무슨 계리직 영어로 이렇게 어렵게 내. USA 뭐 우본이니? 너네들은? 문제를 무시. 그딴 식으로. 그 우편에 외국인 얼마나 온다고 이 사대주의자들아. 내가 한 명도 못 봤다. 우체국 가면 외국 사람 누구 미국 그 영어 하는데 한 명도 못 봤어. 무슨 영어를 그다 지들도 영어 못하면서 무슨 아무튼 저는 우편 일반이니까. 여기 이제 그만해야겠네. 우편 일반도 통합형 문제는 괜찮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 프리미엄이 나왔어. 진짜 위탁인데 이런 거나 냈었고 진짜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볼게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30kg 초과 70kg 이하 고중량 우편 배송 부가 서비스는 전국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취급국에 포함합니까? 이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취급국에 우리 여성분들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나이 든 아저씨 한 명 했다가 그분들인데 어떻게 취급 포함해요? 허리 나가요. 포함하지 않아요. 총괄 우체국이에요. 총괄 우체국. 그다음 비서류 접수 시 실중량이 5.5kg 5,500g이고 가로 세로 높이가 최적 중량 요금을 적용한다. 그럼 이거 계산해야 하잖아. 요거에다가 요거 이제 곱해가지고 나누기 6,000 해야 하잖아. 이거 다 곱하면 얼마니까 6,000 나오네. 6,000 나오죠? 6,000에다가 나누기 6,000 하면 1kg 나오네. 이게 더 높잖아. 체육 중에 적용 안 하네. 그렇죠? 암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 나누기 그다음 이거 곱하기죠. 가로 세로 높이 곱하기고 그다음 나누기 6,000이죠. 부피 최적의 부피 중량입니다. 앞에는 부피라고 했다가 최적이라 했다. 용어 통일도 안 하고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고 있어. 대체 이거 몇 명이 낸 거야? 어렵게 내기 대회했어요? 됐어. 그다음 3번. 부가 서비스 중 수출 발급 및 통관 대행은 부가요금이 무료이며 무료 받습니다. 전국 우체국 이거는 특이하게 어떻게 돼? 전국 우체국은 포함돼요. 접수 가능해. 맞아요. 어렵게 냈네.
우편물의 도착 국가에 발생한 관세 및 세금을 발송이 지불하는 부가 서비스는 부가 서비스 여기는 여러분 총괄 우체국 들어가요. 취급 포함이 안 돼. 그래서 틀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어렵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15번은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대신에 딴 거 맞춰야지. 그쵸? 딴 거 맞춰야지. 그 다음 16번 보죠. 국제외신. 16번 같은 거 맞히면 돼. 16번 같은 거 맞히면 됩니다. 옳은 것입니다. 우표류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 입장 초과하면 할인, 초과하면 할인하면 안 되죠, 여러분. 초과할 경우 어디에서 쓸 거냐고 조사하고, 할인 판매가 아니고 좀 더 어떻게 돼? 제한하죠. 띵. 회신 우표고 교환할 때는 오른쪽에 날짜 도장, 맞아요? 교환할 때는 여기다가 하고요. 그 판매할 때는 이제 어떻게 돼? 왼쪽에다가 하고, 오른쪽, 왼쪽. 그거 보라고 했죠? 여러분, 오른쪽, 왼쪽. 그거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판매는 왼쪽, 교환은 오른쪽. 몰라?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면 돼. 모르면 넘어가. 현재 우리나라 이스탄불 국제회신 1150은 베나토이야 빰빠밤 베나토이야 빰빠밤 베이징 나이로비 도하 이스탄불 아비장이잖아. 지금 아비장이잖아. 이스탄불 전 거잖아. 안 되죠. 베나토이야 빰빠밤 베나토이야 안 되죠. 그 다음 우표류와 교환을 마친 회신 우편권은 여러분 왜 물류센터로 갑니까? 이거 조달 센터로 가야지. 그쵸? 조달센터로 가야지. 왜 물류센터로 가? 그래서 틀리네. 그래서 속어법으로 해도 몇 번이 나와요? 2번이 나와. 속어법으로 해도 2번이 나온다. 알겠죠? 베나도이야. 그럼 딱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850 맞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어렵게 냈네. 세심하게 어렵게 냈어. 그러면 페이지, 아까 15번 페이지 안 했나? 15 페이지 안 했네. 여기 15번, 14번은 페이지 했을 거예요. 14번 했고, 15번. 프리미엄, 이거 79페이지. 국제우편, 79페이지. 다 79페이지. 이건 통합형이 아니고, 그냥 프리미엄에 있는 거로 냈네요. 그리고, 4번은 80페이지. 79에서 80페이지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우편. 그 다음 16페이지, 16번은요. 1번에 이거는 60페이지. 국제우편. 61. 이거 내가 기본 수업할 때 그림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기억 안 나죠? 그 다음 61페이지. 그렇죠? 이쪽에 나온다. 60하고 61페이지 있다. 이것도 뭐 통합형 문제는 아닙니다. 16번도. 16번은 통합형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17번 보도록 하죠. EMS. 요거 EMS는 약간 통합형으로 볼 수 있어요. 볼게요. EMS 접수와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것도 어렵더라. 비계약 고객이 스마트 접수, 이거 고시 쪽에 있죠? 고시 그쪽 뒤에 요금할 때 있잖아. 요금할 때. 그쵸? 3,000원이잖아요, 여러분. 방문 접수 3,000원이고,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 추가돼요. 그쵸? 그러면 2통이잖아요. 1회 3,000원 한 통, 또 한 통이니까 최대 5,000원까지거든요. 근데 2통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 4,000원 납부해야 돼. 와. 이것도 암기팁 있긴 한데, 어렵네. 띵, 띵, 띵. 그쵸? 그 다음 발송 우체국은 발송인이 원화로 기재한 보험가액을 SDR로 환산하여 이거는 보험소포. 이건 EMS는 그냥 원화로 기재해요. 또 띵. 노르웨이. 여러분 이거 삼겹살 위를 노리는 그쵸? 유럽이잖아. 27개국 리흐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여기는 어떻게 세 개 합쳐가지고 30개국은 유럽은 A씨를 받아야죠, 여러분. 그렇죠? 승인 완료 받아야 돼. 맞아요. 삼겹살 위를 노리는 잠깐 암기팁 있죠. 우편물 도착 국가에서 배달 불능 발송되어 돌아온 경우는 어떻게 된다? 무료이다. EMS는 특이하게 무료죠. 이거 수업 이거 표에 있었잖아요. 특이하게.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답은 몇 번? 4번.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통합형 문제로서 난이도가 이것도 꽤 있네요. 그렇죠? 난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국제우편. 고시 쪽에 있죠? 요금. 그 다음, 니은은, 이거는 이제, 니은 페이지가 36페이지. 디귿이 68페이지. 통합한 문제. 통합한 문제. 이건 95페이지. 다 섞였어. 이러니까 어렵지. 이렇게 통합해버리니까 이게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18번 보죠. 18번. 18번 그나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 19, 20은 그나마 EMS 아까 거보다는 좀 쉬워요. 옳지 않은 것. 요금 체제는 구성 요소 내용에 따라서 취급비, 국내 취급비, 도착국까지 운송 요금, 도착국 내에서 취급비로 구분한다. 맞아요. 모르면 넘어가, 그냥. 요금은 과기부 장관이 하잖아. 요금 항상. 맞죠? 맞아요. 종별에 따라 왜 선편과 항공용이 종편이야? 종별이야. 종별의 EMS나 프리미엄이라든지 캐 패키지나 이런 게 나와야지. 운송편이지, 이거는. 운송편이지. 에이, 이거는. 모르면 넘어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 해야지. 선편은 실중이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거는 그냥 풀 수 있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 그냥 버려버려야 돼. 어려운 거는 찍어도 되고 이런 거 맞춰야지. 맞을 수 있는 것만 맞아도 75에서 80까지 나온다. 맞을 수 있는 것만 맞아야 한다. 버릴 건 버려야 한다. 버릴 건 버려야 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보시면 51페이지. 이것도 51페이지. 그렇죠? 거의 다 51페이지네. 이것도 51. 그렇죠? 선평은 당연하고 5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번. 나 이 문제 뭐 욕하려고 했는데 쓰레기 새끼들 내가 이거 욕을 했어요. 이 쓰레기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서 제가 욕을 다시 담았습니다. 21회 UPU 총회 95년 서울에서 개최됐다. 서울에 개최된 건 맞아. 근데 95년 이것까지 암기해야 돼? 94년이 아이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요새 한국사도 이렇게 연도 안 나와. 우본 이 바보들아. 한국사 이렇게 안 나온다고 연도를. 왜 연도를 내? 자, 짜증나가지고. 모르면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 넘어가. 그 다음. 니은 보죠. 관리 사안의 연합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근한 기능을 한다. 이 관리사회가 아니죠. 여러분 국제사무국이지. 이건 알아야지. 국제사무국. 기준 앞에는 IMF 국제준비 통화인 SDR을 사용한다. 1700. 이거 알잖아 우리. 이거 알잖아. 이거 맞지. 니은 맞아. 디귿 맞아. 디귿 맞는 거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연도 이런 거는 이게 만약에 정답이었으면 나 진짜 개욕했을 거야. 내가 진짜 이거를. 그나마 이거 아니어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다행으로 이게 다행인 거지. 만약에 이걸 답으로 했으면 내가 진짜 프랑스어 맞죠? 프랑스어잖아요, 여러분. 근데 프랑스어인데 어떻게 해야 돼? 회의 발간을 위해서는 다른 언어도 쓸 수 있다. 그렇죠? 프랑스,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 중국어, 아랍어 쓸 수 있다. 오케이. 맞네요. 그래서 이거 아니니까 디귿레이어에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메인이 뭐냐? 디귿이야. 디귿. 그리고 연도가 이렇게 할 리가 없다. 그렇죠? 디귿을 맞히고 이거 아니고 둘 중에 하나로 해야 하는데 당연히 공영 우리 프랑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찍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적어드릴게요. 이거 3페이지 3페이지 다 나옵니다. 3페이지 이건 근데 아니지. 이걸 내고 진짜 이게 누구야 이거 된 사람이? 네, 20번 보죠. 한중해상 특송 나왔습니다. 한일이 아니고 한중이 나왔어요. 옳은 것 한번 보죠. 딱 보는 순간 답이 아닌 게 우리가 보자마자. 왜 중국인데 부산으로 가요? 부산 아카타는 어디? 한일이고. 인천 위에지. 삼겹살 위에 하여. 제가 암기팁 있잖아. 리을 아니야. 리을 아닌 거
땅.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네. 기억은 무조건 맞네. 그쵸? 기억은 맞고. 그 다음,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대상 우편물이다. 아니죠, 여러분. EMS하고 EMS 프리미엄 등기 소형 포장 우편물 K패켓 같은 게 되지, 한중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우체국과 계약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서비스.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요것도 아마 여러분 1, 3번 중에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쵸? 근데 이 스마트 접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것도 통합형 문제로 볼 수 있겠네. 16페이지. 73페이지. 이번엔 왜 이렇게 통합해서 잘 많이 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20번까지 풀어봤는데, 문제가 정말 꼼꼼하게 냈어요. 여러분. 꼼꼼하게 냈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다. 출제자가 냈을 때. 근데 여러분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마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너무 우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80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 점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 되는 한도에서. 80점이어도 여러분 75점도 가능할 것 같아요. 90점이 아주 잘 본 거고. 그렇죠? 네, 이번에 합격자 나오면 우편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물론 90점도 있겠지만 90점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과락 넘겨서 붙으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시험일수록 운빨이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락 없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세요. 운빨이 여러분을 온 우주가 여러분을 도와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온 우주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조상신 정도만 도와줘도 여러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저도 어제도 기도했는데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도움을 많이 못 준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되네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요.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자신감으로 하셔야 돼. 이게 제 20년 강사 인생 결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난 안 된다는 마음 갖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한 번씩 못 봤다고?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또 하면 되지. 끝까지 거. 나이 다 먹어. 여러분 다 먹어요. 나이 다 먹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 우울해하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자신감 가지고 좀 기운 좀 차리세요.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보시고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그거 요새 재밌어요. 요새 데모넨트스도 보고 또 뭐 있냐? 요새 넷플릭스 폭삭소가수다 못 봤죠, 여러분? 폭삭소가수다 꼭 보세요. 눈물 막 그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면서 조금 확 풀어버리세요. 우리 살면서 언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순탄하게 나간 적이 있습니까? 항상 바람이었잖아요. 항상 바람이었어. 우리 인생 항상 바람이었죠? 해치고 나갑시다. 저와 함께 가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25년 7월 5일 계리직 우편 일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감 외치고 하죠. 여러분 지치면 안 돼. 포기하지 마. 수험생은 자신감. 하나 둘 셋. 자신감.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요. 힘차게. 우리 당당하게. 고개 숙이지 마. 왜 고개 숙여? 뭘 잘못했다고 고개 숙여? 고개 숙이지 말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당당하게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 잘 봤다고. 잘 봤다고 얘기하세요. 뭘 우울하게 있어. 잘 봤다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잘 봤다고. 그리고 가족한테 짜증내지 말기. 알겠죠? 울지 말고 당당해.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고개 들어. 1년 동안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박수. 오케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잘했어. 수고했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내시고 제가 또 유튜브나 이런 다른 데서 또 영상으로 여러분 또 응원 영상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